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지금 저녁 이제 오후 5시 한 58분 좀 된 것 같습니다. 6시가 다 됐죠.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 기간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2021년 1년 동안에 있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죠. 2020년, 2021년 내년 2022년 3월 9일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은 그때까지의 기록이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어제가 6월 23일 수요일이었고 하지가 6월 21일 월요일이니까 하지 지난 지 오늘이 2, 3, 4, 3일째네요. 어제는 민주당의 지금 대통령 한번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한 9명 있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한 9명 이래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민주당의 대표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 또 국회 5선 의원이고 참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다 이래가지고 꽁을 윤석열로 비유하고 자기가 이제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통일 대통령도 운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 일자를 두고 좀 양분이 돼가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예정대로 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하는 분이 이제 이재명 씨고 추미애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용진이라고 이 젊은 분인데 이분도 경선을 예정대로 이렇게 치르자 그렇게 주장하고 나머지 좀 반대 경선을 한 2달 더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죠. 그분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그렇게 연장을 좀 하자 그러고 이광재도 놓으려고 하는 거 봐요. 그 사람도 또 연장을 하려고 하고 그럼 총 6명이죠. 나머지 3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두관이도 지금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2사람이 더 있는데 그 2사람은 내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오늘에 있었던 2021년 6월 24일 오늘의 중요한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은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었는데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국민의힘당으로 이제 복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사람이 김태호도 있어요. 김태호 의원도 있고 권성동 의원도 지금 이랬는데 그 두 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에 홍준표는 이제 복당이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한 9명을 뽑고 있는데 대선 이제 예비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보니까 한교안이도 지금 이제 좀 경선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한교안, 홍준표, 또 유승민이, 또 원희룡이, 또 하태경이라고 있어요. 하태경 좀 젊으신 분인데 이분도 그렇게 하고 5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이라고 현재 이제 감사원장,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그래 되면은 7사람인데 나머지 2사람 더 있다고 합니다. 아, 있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오늘 복당을 했고, 어제는 추미애가 이제 민주당 경선에 이제 참가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힌 그것이 이제 그거예요. 과연 나는 결론은 나와 있는데, 결론은 나와 있죠. 허경영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 당선이 이제 돼 있는 것은 확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되는 건가,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뭐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현실에 저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부산광역시당하고 이제 경남도당에 소속돼 있는 김해시에서도 김해시 국가혁명당 우리 저 당원님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이제 2일간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저도 뭐 거의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 토요일 6월 19일에는 이제 하늘궁 방문해서 총재님을 아련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시당 행사에 참석을 못했고, 또 21일 일요일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을 좀 다녀야 무슨 경제적인 행위를 해야 이렇게 뭐 참 되니까 특근한다고 못했는데, 이번 주 오늘 이제 26일이죠. 26일 토요일하고 27일 일요일은 다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26일 토요일은 내가 김해에 가야 될 것 같고, 27일 이제 그는 일요일은 김해 부산시당에서 하는 행사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김해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하고 부산시당에서는 일요일 하루만 해요. 그래서 부산시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천상 김해시에는 내가 토요일 참석해서 국민배당금 홍보하는 거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날은 아마 조끼를 입을 것 같네요. 지금은 내가 이제 티를 입고 이랬는데 항상 그 출퇴근복이 이렇습니다. 모자는 허경영, 그리고 이제 여기 티 이렇고 뭐 조금이라도 홍보합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죠. 좀 전에 그 스코트라고 SCOTT 이분은 뭐 전혀 그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항상 그 말로만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분 뭐 말씀이 상당히 내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의 유튜브 강의를 거의 다 듣습니다. 듣는데 오늘은 막 윤석열이에 대해서 뭐 상당히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윤석열이라고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 국민들은 실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의 실체를 잘 모른다고 봐야 되죠. 추미애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제 검찰청을 이렇게 눌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동정표라 할까, 뭐 동정심이랄까 이런 게 이제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1위가 돼 있죠. 그런데 스코트라고 하는 분은 윤석열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밝혀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수라고 기무사령관이 있죠. 그분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뭐 어떤 분이 100% 옳고 100% 나쁘다 이런 건 없죠. 모든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여하튼 굉장한 수모를 많이 당했는가 봐요.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가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이제 조사를 받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그 천시성을 가진 검사가 취조를 한 것 같은데, 그 검사실에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갔다 그러네요. 스쿼트라고 하는 표현, 그분의 이제 표현들 할 것 같으면 능글능글하는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뭐 아주 뭐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애국한 사람들, 뭐 하기야 뭐 대통령도 잡아 넣어버렸는데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 그 밑에 뭐 국정원장, 뭐 기무사령관 이런 거는 완전히 뭐 뭐라 그러나 파리를 안 보겠어요. 파리 모기로 보지. 뭐 박멸하면 파리처럼 딱 두드려 뿌리면 뭐 파리 모기들 뭐 이렇게 다 작살내 버리듯이 아마 그런 눈으로 받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불어라, 위선을 불면은 니는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위정 교사 뭐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말을 이제 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참 저질스러운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저질스럽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표현하면서 그 김관진 장군을 이제 이렇게 좀 김관진 장군을 국방부 장관으로도 했죠. 그분을 북한에서는 상당히 두렵게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이재수 기무사령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좀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뭐 취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유서에다가 자기가 아마 죽음으로써 자기 부하들도 더 이상 안 다치고 오사람도 안 다치고 자기는 조용하게 이제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유서를 남겼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쭉 언급하면서 하여튼 그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겠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밝혀놓고 있어요. 하여튼 그 뭐 고인이 되신 그 이재수 사령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막 꼭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생을 마감했겠습니까만은 안타깝네요. 여기에는 경치는 참 좋은데 저렇게 비행기가 자주 뜨니까 참 그 소음이네요. 그래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참 진짜 국내 비행기 그 국내 비행기 그 여행사라 그러나 국내 항공도 참 많더라고요. 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제주항공, 뭐 에어 부산, 뭐 에어 서울도 있고 진에어도 있고 뭐 또 한 세 개 정도 더 있어. 하여튼 총 8개더라고요. 참네. 근데 이제 아침 일찍 가는 거는 좀 이렇게 가격이 좀 비싼데, 비싼다기보다는 좀 그렇고 낮에 가는 거는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한 2-3만 원 정도, 한 3만 원 정도 선이 돼요. 그럴 때는 뭐 KTX보다는 훨씬 낫죠. KTX는 5만 원,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국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국제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상황이죠. 미국 상황이고, 여기 트럼프의 이제 복귀 요걸 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제 8월달 뭐 7월달 8월달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내 그 유튜브를 좀 하시는 분들,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방송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봉규 씨도 있고 또 황장수 씨도 있고 또 스쿼트, 조금 전에 이야기한 스쿼트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뭐 굉장히 많죠. 새날이 온다 할 때 새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뭐 진짜 그 다 볼 수가 없어서 못 보는 건데, 그 많은 또 박찬종 그 변호사님도 있고 이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론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뭐 그리고 이제 또 그 저기 장기표 선생님도 있고 이랬는데, 참 내가 신비합니다. 신비해. 뭐가 신비하느냐니까, 왜 이분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허경영 총재님을 그렇게 못 알아보느냐. 야, 참 그게 내가 참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그 참 문자 그대로야. 말세 성제인데, 말세에 이게 이제 그 불교로 말하면은 이제 시대 50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상법 시대 1000년 지나고, 그 다음에 말법 시대가 1000년이라고. 그러면 2500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말법 시대에 이제 말세 성제, 이제 성제가 말세에 성제가 오는데 시부지를 했거든. 보고도 이제 못 본다. 딱 말 그대로예요. 보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이 부지 모르니까 이것이 한심한 일이다. 세인부지 안심사. 딱 말 그대로예요. 어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못 알아보는가. 야, 이게 참 진짜 나는 진짜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않은 사람 아닙니까? 뭐 공무원을 해도 말단 공무원이고 말이에요. 뭐 영어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그게 참 진짜 안타깝네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9사람이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민주당에서 이제 9사람이 나오고, 9사람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또 뭐 정세균이, 이낙연이, 뭐 또 추미애, 김두관이, 이광재, 뭐 그 정도고, 또 한 2사람 더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홍준표, 유승민이, 원희룡이, 하태경이, 뭐 황교안이, 또 잠재적으로 이제 윤석열이, 또 뭐 감사원장 최재경이, 뭐 또 몇 분 있죠. 이런 사람들도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2016년도에 이제 5년 전이죠. 그때 2015년도부터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는 정회원에 등록을 해야 볼 수 있는 그 유튜버가 하나 있었다고. 그게 뭐냐니까 희귀 동영상이라 가지고, 지금은 거기 이제 무료로 지금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요 희귀한 동영상을 보실 분은 정회원에 가입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딱 내가 막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강의를 딱 듣고, 뭔가 여기에서는 상당히 내가 희망을 가졌다고. 이게 뭔가 새롭고, 또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새로운 기운, 이런 것을 굉장히 내가 느꼈다 이 말이에요. 느꼈는데 그 동영상을 보려면은 정회원에 가입을 하라 그러니까, 그 정회원 가입하면 이제 매달 이제 자기 통장으로 얼마 정도 그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만 원,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때 말이에요. 2016년도 그때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는데 100만 원 든다 그러면 내 100만 원 주고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광 있잖아요. 축구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축구만 본다고. 그러니까 뭐 맵신가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이 한번 우리나라 와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뭐 여기 부산에서도 말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고, 그 티켓이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래요. 상당히 비싸서. 그래 그거 주고도
가서 본다고. 그 사람이 축구하는 걸 뭐 텔레비로 봐도 되지만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 위해서 갔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맵시인가 축구 선수인가 이게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기 안 됐거든. 그러니까 뭐 사기다 이래가지고 반환 소송 뭐야 그 환불한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것을 뭐 소송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축구에 어떻게 자기가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몇십만 원도 안 아깝다고 간단 말이야. 하고 뭐 그런 축구만 그런 게 아니죠. 뭐 미술에 아주 이제 뭐 조예가 깊다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참 진짜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모나리자 상을 진짜 보기 위해서 안 가겠어요. 그것은 자기가 직접 보는 거하고 텔레비로 보는 거하고 그냥 책으로 보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그건 아마 정영원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영원으로 등록하고 정영원은 하는데 한 100만 원 든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 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보고 싶더라고. 의경영 총재님께서 그때가 이제 한 40세 15대 대통령 출마할 그 무렵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 그 동영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별로 좀 음성이나 이게 좀 안 좋았는데 어느 조금 하니까 나중에부터는 음성이 깨끗하게 나오더라고. 그때 그 하시는 말씀 그게 모든 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그때 총재님께서 1945년 1월 1일로 양력으로 잡았을 때라도 1997년 같으면은 43살 때잖아요. 한국 나이로 43살 때. 그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영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걸 이제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아쉬운 것이 총재님께서 이제 1회부터 그 850회까지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쉬워요. 과연 그때 그것은 무슨 말씀을 했었을까? 그 뒤에는 이제 김효근님을 내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초창기에 유튜브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잘 안 돼 있었을 때 힘들게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초창기 모습, 특히 이제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하신 거, 2016년도 2016년도 이후는 그러니까 기록이 잘 돼 있어요. 1000회부터는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하여튼 그 950회 이전에는 그게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드문드문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 950회 870 몇 회 여기부터는 중간중간이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김효근 보좌관님하고 몇 분이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걸 볼 때 참 내가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이전 기록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굉장히 아쉽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알고 싶은데 그게 아쉽더라고. 이게 지금도 아쉬워요.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모르겠네. 허공에 사라졌는데 야 이래가지고 말이야 다시 그 말씀을 쌩쌩하게 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쉬워요. 그러나 이제 그 정도라도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지금은 한 거는 여행 연습이고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총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해보는데 지금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그렇게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았어요. 내가 2016년도 3월 26일 날 갔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강의 듣는 사람이 그 당시는 그 종로 3가에서 한 게 아니고 서대문에 있었던 빠삐행 건물인가 그래요. 박경자 씨가 소유했던 그 건물에 토요일 날 가서 내가 들었는데 그때 다 와봐야 뭐 한 40명 됐는가 모르겠네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고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갔어요. 그때 그냥 헤어지지 말고 10,000원씩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한참 걸어갔어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식당이 있더라고. 그 식당으로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 이제 나도 이제 그냥 가기는 서운하고 이래서 그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전부 다 식사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이 그냥 간 사람은 거의 없고 식사를 하고 대부분 갔는데 그 한 30-40명 되는가 모르겠네요. 30-40명 정도 되나.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한참 이제 하고 있으니까 총재님하고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그때 총재님하고 사진도 그때서도 한번 찍고 그랬어요. 그거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뵀는데 하여튼 그 당시는 한 3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30-40명? 2015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016년 3월 달에 그랬으니까 2015년은 더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 정의는 뭐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결과에 가서는 반드시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기 떼지 말라 그러는데 진실이 되면은 이것이 온 천하를 덮죠. 아 그래서 참 지금 1회부터 그 이전 한 850회 이전까지는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아쉬워요. 그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초과학이 발달되면 천지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데 어떻게 좀 그게 좀 알았으면 싶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렇네요. 총재님께서 지금은 하늘궁에 계시지만은 총재님이 이제 그 모든 말씀 이때까지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남기신 그 모든 말씀을 총집대성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죠. 만들어내고 앞으로 또 하신 말씀도 만들어내야 되고 하시겠죠. 근데 그건 나는 그거 다 보고 싶어요. 전부 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오늘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퇴근하면서 말이 길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그래 참 내가 하는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뭐 한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으로 이제 이 세상에 뭐 진짜 그 하늘에 별이 많고 하늘에는 별이 많고 이 우리가 사는 데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데 한 1만 년 정도 되죠. 우리 인류사가 이제 한 1만 년 정도.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긴 것은 뭐 한 120억 년? 그래가지고 뭐 공룡도 나오고 뭐 다 죽고 그 뒤에 이제 공룡이 팡팡 이렇게 큰 게 막 이렇게 막 공룡 천국이 된 것은 총재님 말씀 들어보면 땅을 다지기 위해서 공룡 천국을 만들었다 그러네요. 근데 공룡들이 막 그 큰 덩치 큰 공룡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다진단 말이야. 팽팽하게. 그 사람 죽고 나면은 땅에 묻고 나면은 이제 그 상주하고 밑에 그 장례식까지 오신 분들이 그 발로 밟잖아요. 발로 이제 관을 땅속에 묻고 이러면은 발로 이제 밟듯이 공룡들이 막 이렇게 널따란 그 발로 이렇게 쾅쾅 많이 다졌다 그러네. 하여튼 이래 가지고 네피림도 나오고 뭐 에렉투스 그럼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제 6번째로 이제 아담이 나와가지고 아담족이 나와서 한 1만 년 정도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숱한 사람들이 뭐 태어났다고 죽고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다고 죽고 이랬는데 가장 가치 있게 산 사람이 누군가 이걸 생각을 했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거는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이걸 또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스러운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스러운가 이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지혜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자기보다 우땅에 있으면은 바둑으로 치면은 1급이 2급보다는 1급이 더 낫잖아요. 9급보다는 8급이 더 수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8급보다는 7급이 더 볼 수 있고, 뭐 1급보다는 1단이 더 낫고 말이야. 1단보다는 2단이 낫고, 이렇듯이 그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하수들에서는 그 바둑 수를 다 읽고 있잖아요. 그럼 최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수. 바둑계의 제1인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뜻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 이걸 생각했어요.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인가, 이걸 또 내가 생각을 했다고. 그게 이제 같은 거라고나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가장 그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또 성공하는 삶,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또 가장 지혜스러운 삶, 가장 성공적인 삶, 가장 지혜스러운 삶, 가장 훌륭한 삶, 가장 지혜스러운 삶, 말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스스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좋은 스승님을.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은 무슨 그 좋은 대학에는 핫바리 교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최대의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면은 그 세계 최대의 대학이 뭐 하버드 대학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버드 대학이라 하면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교수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수를 그 가르치는 그 교수 밑에서 배웠으니까 자기가 훌륭한 그 뭐 학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그 좋은 스승님이 뭐 그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런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울대, 뭐 고대, 연대 이러면은 그 대학에 무슨 개학 교수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랬다시피. 그런데 그 뭐 좁은 하버드다 뭐 이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 말이야. 하버드, 옥스퍼드, 뭐 무슨 대학, 뭐 고려대, 뭐 연대, 뭐 일본의 동경대, 그 놓은 대학 교수들, 학생 빼고 그 교수들 다 끌어모다 봐봐야 발톱이 떼도 안 되지만은, 또 이야기해, 또 발톱이 떼도 안 된다는 이야기 또 이야기하지만은, 실제가 그렇다고. 그런데 그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런 대학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보면은 아무래도 위대한 스승은 석가예수다 말이에요. 석가예수 공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대권 주자다 그러면은 말이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막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입이 닳도록 마르고 막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대권 주자 내 누구라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권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쉽게 말해서 눈도장을 찍고 막 유튜브로도 막 좋은 방송도 하고라도만은 한순간에 헷가다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을 또 대통령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을 또 찾아가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이렇게 지지를 하는 방송을 많이 했어요. 무슨 TV라고 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내보다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자주 찾아가서 뵙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지하는 유튜브 강연도 그렇게 많이 올리더만은, 지금 보니까 최재형 감사위원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유튜브로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사람, 이 희한한 사람, 맛이 간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진짜 맛이 갔더라고. 그런데 어떤 허경영 총재님뿐만 아니라 어떤 대권 주자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진짜 눈도장을 찍고 사람 보면 아이고 이렇게 아는 척이라도 하고 말이에요. 서로 이제 자주 보니까 아무래도 아는 척이라도 하고 서로 이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잘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하고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깊은 모든 그 살아온 내역,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하고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그분하고 같이 차도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밥을 한 끼 한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분을 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배우고 머릿속으로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잊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외우고 또 실천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석가공자는 이렇게 멀리 2500년 전에 다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은 그 예수와 석가의 공자의 그 가르침을 늘 생각을 하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가깝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가깝게 있으면은 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좋은 스승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꼭 스승을 꼭 대학교 찾아가서 그 사람 밑에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쓴 책을, 그러니까 soul music is the soul of music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고현범 목사님한테 내가 배운 건데, soul music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그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soul, 그 영혼을 가지고 음악을 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주를 하더라도 그렇고 노래를 불러도 그래요. soul music is the soul of music. 그럼 뮤직에 혼을 다해서 연주하는 음악이야말로 soul of music, 음악의 영혼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꼭 그 훌륭한 그 선생님이 있는 그 대학에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배우는 거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쓴 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면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나는 이제 김영석 교수님한테는 직접 이렇게 연세대학을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책을 읽음으로써 완전히 내 것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그게 자기와 남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남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그게 자기가 진짜 잘 되는 길이라고. 그것을 내가 철두철미하게 배웠어요. 나는 그 스승님으로부터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있는 내 친구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는, 사람은 인은 인이다라는 말도 내가 인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다, 어질 인자를 붙였단 말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질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 것 같으면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혼, 그리고 음악의 어떤 그 베토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음악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신성의 위치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을 비슷하게 했어요. 내가 그대로 또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성에 이르게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 베토벤의 그 합창 9번 그 교향곡을 들으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라고. 좀 그렇게 신의 어떤 그 신성을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저게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가.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내보다 더 지혜스러운 사람이 내를 얼마나 이렇게 좀 우습게 알겠느냐. 봐도 그렇지면은 9급짜리를 1단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야. 그렇듯이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은 그 석가공자가 볼 때는 내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여튼 그런 정신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거는 요한이고, 김영석 교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웃을 위한 봉사,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지금도 그분 살아 계시잖아요. 김명석 교수님. 그리고 이제 고영범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분은 완전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화되어 있는 분이 바로 고영범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그 자체라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훌륭한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의 이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을 복원하는 삶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마음속으로 구주로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 그분을 통해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을 해가지고 참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렇게 시인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내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고 바로 내를 구원해 준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영원한 천당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영범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고, 또한 그때부터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이야. 이것이 아마 내가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것이 짬뽕으로 들어와 가지고 섞어 가지고 이제 제 3의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류 한류가 섞이니까 이제 여기 어장이 제일 풍부하고 기독교, 유교, 불교가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씨름한 믹스를 해 가지고 제3의 이제 어떤 초종교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건데,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우리나라에 한 200년 됐잖아요. 들어온 지가 뭐 천주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독교나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구교, 신교가 뭐 조금 그렇지만 다 예수 믿고 그렇지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예수 믿지 예수하고 하나님 믿지 석가나 공자 믿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큰형님 작은형님인데 큰 집 작은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천주교나 기독교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그런데 거기 그 역사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김성기한테 와 가지고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조회수가 적을수록 좋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뭐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여유 없이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고부동하게 내가 세운 뜻이라고는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영원한 그 구원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말을 못하고 이제 비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불교의 화신, 불교의 가르침이 인격화돼 가지고 오신 분이 이경 박사님이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는 성직자를 엄청 훌륭하신 분을 내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경 박사님. 그분은 진짜 불교 그 자체예요. 불교가 인격화돼 가지고 사람으로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냥 원효스님께서 다시 태어나 가지고 있는 분하고도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석가도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또 그 뒤에 또 누가 있느냐는 거, 또 강정산이 있어. 강정산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가까우니까 내가 이야기를 다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마음껏 이야기할 할 날이 오겠죠. 할 날이 오겠지만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가서는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강정산의 세계에서 내가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기독교도 이게 나는 이제 종교 통일을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종교 통일 또는 초종교 이걸 생각했었지. 그거를 뻔뻔질 해준 사람이 타너 스님이고 그래요. 그런 걸 쭉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 보면은 나는 이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사람이 나는 강정산인 줄 알았다고. 이것을 엄청 막 철두철미하게 믿은 거예요. 야, 이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기독교 불교의 결론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밀어붙여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강정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이제 차후에 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나는 확신을 했다고. 강정산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처음에는 몇십 년간은 막 그렇게 확고하게 믿다가 그게 아니라는 데에서는 내가 이제 지금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참 어디 가서 마음이 붙일 데가 없단 말이야. 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마음은 어디고 붙일 데가 없어. 먼 하늘만 바라본다네. 막 그런 노래도 했지만은 마음은 어디고 붙일 곳 없어 먼 하늘만 가사가 좀 틀린다. 바라본다네. 이 가사로서는 내가 노래를 안 불러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틀립니다. 하여튼간에 먼 하늘만 바라보고 어디 마음이 붙일 데가 없고 참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그래가지고 참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어디고 참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한테도 이제 뭐 그게 없는 거야. 다 대답이 없단 말이야. 그거는 뭐 석가, 예수, 뭐 공자, 뭐 강정산 이거 뭐 다 해봐야 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을 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우성제야라고 할 수 있어요. 소름 소리, 인류를 구원하는 소름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강정산의 가르침이 새롭게 들리는 거야. 새롭게. 그런데 붓대 가진 놈이 도둑놈이라고. 내가 그까지만 이야기하지 더 이상 또 깊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운을 예측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죠. 그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이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이나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의 최고의 최강국이 된다. 여기는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혈자리단 말이에요. 가장 중심되는 자리, 급소란 말이에요. 중심이라고. 중심, 지구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그것을 하려면은 어떤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리더가 그래 중요하잖아요. 리더. 그 리더가 누구냐고.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국민의 힘으로 이제 그게 뭐 후보가 뭐 윤석열이가 29일인가 그때 자기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뭐 윤봉길 의사당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 윤석열이 뭐 최재형이 뭐 또 유승민이 황교안이 또 뭐 하태경
여권에서는 이재명, 뭐 이낙연이, 정세균, 뭐 김두관이, 이광재,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육 제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 제도가 잘못되어 있거든. 그 교육의 희생자들이라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런 어리버리한 사람이 된 그런 그 원인이 그 교육이 잘못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합해봐야 티끌도 안 되고 먼지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봐도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그래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겠느냐고. 택도 없지. 택도 없는 거야. 어떤 분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을 말이에요. 야, 이거는 좋으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이가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게 되나고.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훈장이 말이야. 거기 청룡 1월동가 하는 큰 그 관훈장에서는 그 창 비슷한 게 있어요. 창도 아니고 뭐예요. 그 큰 무기가 있다고. 그런 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을 그런 큰 그 청룡 1월도를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돌도 안 지는 애들이 그걸 들 수 있느냐고. 못 든단 말이에요. 33가지 공약할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가 정치혁명인데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세비 1년 동안 300명이 그 받는 국회의원의 세비, 그리고 보좌관 3천여 명이 받는 3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그랬는데 너 어떤 방법으로 100명을 줄였느냐고. 국회의원 수를. 그걸 아무나 하느냐고. 33가지 공약의 맨 첫 번째인데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였는데 그거는 허경영 총재님 알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되는 애들이 그 청룡 1월달을 들 수 있느냐고. 33가지 공약을 쓸 수 있느냐고.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0번, 1000번, 만번, 억만번, 수천 억만번을 생각해도 허경영 총재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유튜브 강사들이 그 이봉규 씨 같은 분은 참 내가 보면 답답해요. 그분은 총재님을 바로 옆에 놔두고 대화를 여러 번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거든.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신의 한수 이 사람도 그 기독교인이라더라고. 그래 내가 책 보면은 그 기독교인을 그 신앙을 제대로 하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보면은 이런 말 하기는 그러니까 내 조회수는 적은 게 좋아요. 그 사람이 또 뭐라 할라. 이봉규나 신의 한수 이 사람이 귀에 들어가면 김성김 말고 말을 뭐 이딴 식으로 하노 이렇게 할까 싶어서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니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버릴게. 그러니까 그건 모른단 말이야. 그럼 말세 성제 시부지라고 말세에 성제께서 나왔는데 뭐 봐도 모르는 거야. 참, 네. 얼마나 답답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제 6월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6월달도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은 뭐 일주일도 안 남았지.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전반기는 이제 끝나고 이제 후반기 7월달부터 시작하는데 6개월 남았다 보면 돼요. 6개월. 내년 1월달부터는 뭐 1, 2, 3월달에는 이제 3월달에 대선이 있다 그러면 1, 2월 두 달은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금년 이제 6개월 남았다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되는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언론이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 99.9%는 내가 보면 자고 있다 그런다.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고 있다고. 자기들이 살아서 움직이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자고 있다고. 졸고 있단 말이야. 졸고 있어요. 그래서 총재님께서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하잖아요. 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야.
다 이제 긴장해서 자고 있다고, 졸고 있다고. 요거는 이제 언론이라는 것을 7가지가 불공정하다 그랬는데, 기호가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TV 토론이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가 또 불공정했고,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고, TV 토론이 불공정했고, 선거 비용도 불공정했고, 사전 선거 운동도 불공정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불공정한 가운데인데 지금도 이제 그것이 계속되느냐. 그 중에서 이제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고. 그런 것을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세계 통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지금 하는 작업이라고. 백궁에 우주의 본체가 있는 그 백궁에서 또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또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반드시 이런 되는 일이단 말이야. 또 되게끔 돼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되느냐. 그래서 무슨 뭐 51%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70%, 80% 득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잡아놓고 3,000명을 이렇게 격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싹 격리를 시켜버려야 이제 그 정신교육대 가는 건 아주 그 사람들, 나는 정신교육대 가서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이 나는 두려워요. 내보다 많이 할까 싶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솔직한 말로 뭐 밤에 잠자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교육대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총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뭐 300명 지금 패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한 몇십 년 공부를 하면은 내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건데, 이 생각이 들어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먹고 자고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잖아. 총재님 유튜브 강의 듣는 일밖에 없다고. 거기 정신교육대 가서 하는 일은 딴 거 없어요. 뭐 어떤 교수가 자기가 정신교육 교사가 되겠다, 교관이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 가르치는 거는 총재님 유튜브 강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기 가서 그 사람을 가르칠 그거는 총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을 3,000명을 이렇게 잡아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언론이 이제 바로 서야 되니까, 언론이 바로 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미국에서 이제 이것이 벌써 뭐 작동이 돼 있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복귀하는 문제 여기 있고, 아리조나에 이제 어떤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 트럼프가 정식으로 복귀하고 이제 CNN에서도 트럼프가 복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CNN이 전부 다 그 카발들의 이제 그런 그 세력하에 있었고, 이제 트럼프를 아주 그 몹쓸 인간으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도를 안 하고 삐딱하게 보도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거기 이제 어차피 이제 미국에 지금 거기 이제 올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빨리 복귀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이 바로 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이 바로 서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때 되면 국민들이 경악하는 거죠. 이걸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미국 이제 가발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고, 뭐 이런 것 일어남으로써 그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비상방송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사살사살 깨어남으로 이제 이런 것이 변동이 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그건 만화를 이제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나로서는.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하고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친구지간이니까 현재로 그 작년에 7개월 전에 이제
트럼프 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죠. 그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한테 금메달을 주고 이제 내한테 참 고맙다 이런 것을 또 편지로 보내고 금메달도 보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되면 이제 초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하늘에서 뭐 이게 작업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같아서는 저게 뭐야 그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영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을 그 조선일보사나 뭐 그 당시에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했다고, 보도를 안 하거나 이제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직 대통령도 그걸 보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고등학교 출신 뭐 이렇게 그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 영광스럽게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도를 못하게 해버린다고. 대통령도 그랬는데 현직 대통령도 그랬는데 언론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받아서게 되면은 보도를 하겠죠. 그렇게 하듯이 이제 허경영 이거는 내가 이제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초대받는 거 아마 백악관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와싱턴은 이제 하나의 그 뭐 박물관으로 남겨버리고 플로리다 쪽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수도가 대통령 집무실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플로리다에. 그 와싱턴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또 뭔가 이제 내사라 개사라 법을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 놀랄 만한 일이 이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있지만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이제 거대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내세라 개세라법이 이제 곧 시행될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언론이 이제 바로 서게 되고 또 뭐 그 바로 서게 되면은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힐러리 뭐 이렇게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의 죄악상 그리고 뭐 처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힐러리가 처형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보도하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하겠죠. 그가 동시에 4.15 총선이 부정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하튼 간에 극적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확 이렇게 국민들의 막 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벤트가 폭발이 된다고. 이게 남아있다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재님께서 이제 청와대 천신하강 단자에 착 이렇게 앉는 순간에 대한민국이 확 돌아간단 말이야. 돌아가 대한민국은 한 달이면은 싹 다 바뀌고 대통령 취임하시고 한 6개월 지나서 세계 황제로 우리나라 황제로 등극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등극하셔가지고 종신제 300년 동안 이렇게 딱 함으로써 든든하게 말이야. 딱 해가지고 이제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주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그 아픔, 이 슬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남아가지고 견디내고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어려움을 견디내면은 6, 7개월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나면은 정말 진짜 좋은 세상이 오니까 그걸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자, 뭐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는 한창 열리는 겁니다. 그 드라마틱한 이제 어떤 그것을 이제 다 보게 될 겁니다. 나는 확신해요. 영원토록 변치 마 자던
마음 그대 생각 안 했을 것은 이 마음 그대 사랑 안 할 것은. 그래서 나는 뭐 한평생 뭐 말단 공무원으로 외형상으로는 말단 공무원으로 이렇게 제대하고 지금 뭐 조만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내면적으로는 한평생 구도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철되오라 말이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의 시대가 이제 오리라는 거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좀 이미 나는 항상 와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과정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과정 재미가 있는데 주위에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조금만 더 앞당겨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무너무 지금 현재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국민 배당금만 이렇게 지급이 되면은 자살 안 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부부싸움 안 할 사람들도 그래 많이 있고, 그리고 애들이 또 많이 죽잖아요. 뭔가 좀 국민 배당금이나 이게 뭔가 정치인이 뭔가 희생이 돼가지고,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이 돼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고통이 좀 빨리 단절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느긋하게 기다려 봅니다. 자, 내일은 또 좋은 소식 있을 거고, 미국의 재검, 트럼프의 복귀, 미 우주방송, 비상방송 시스템, 이게 이제 대형 건수가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그래, 강정산을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자기는 한만 봐도 허경영 총재님이 아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아닌데. 아니 그 허경영 총재님이 그 뭐야 그 천부근 강의한 거 그것만 한번 보라고. 기절 초풍할 일이 아니냐고. 뭐 총재님 말씀 뭐 참 진짜 그 조금만 유튜브 들어보면은 뭐 다 깨지는데,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내나 그 강정산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참 서로 대화가 안 돼서 멀어지는데, 혹시 모르죠.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강정산을 믿을지.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의 한번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나는 워낙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고, 합리적인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심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타심. 사람이 이제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러는데, 거룩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뭐냐. 타인의 아픔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 말씀, 모든 유튜브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그만하겠습니다.